60세 이후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아침 식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빵이나 우유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뼈를 녹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60대 이후 드시면은 염증 수치 급상승과 연골 파괴를 일으키고 심지어 영영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 특정 아침 식사를 계속 섭취한 그룹에서 관절염 악화 속도가 3배나 빨랐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와 수술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 강민규는 여러분이 수술대에 눕지 않고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망치는 식사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뼈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죽은 연골도 살리는 기적의 음식 3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다리를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고 몸속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위장이 비어있어 영양소 흡수가 가장 빠른데 이때 염증 유발 음식이 들어오면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이 이런 신체 변화를 간과하고 계십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젊을 때처럼 빵이나 시리얼을 드시다가 갑자기 관절염이 악화되어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아침 식사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염증 수치를 폭발시켜 결국 멀쩡하던 무릎 연골까지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60세 이후에는 아침 식사 선택이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잘못된 아침 식사 선택은 건강한 노후를 망치고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아침 식사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뼈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아침 식사는 바로 달콤한 시리얼과 식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아침에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드시거나 잼 바른 식빵을 드시는데요.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은 우리 몸속에서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당독소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관절 연골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뼈를 시멘트처럼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60세 이후 해독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미국 관절염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설탕 섭취가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위험이 훨씬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아침 공복에 섭취한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체내 염증 공장인 내장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온몸을 공격하면 결국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붓기가 빠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아침에 빵을 즐겨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뼈를 구멍나게 만드는 최악의 아침 식사는 바로 햄과 소시지 그리고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아침 식탁에 햄이나 소시지를 구워서 올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밥 반찬으로도 드시고 빵 사이에 끼워서 샌드위치로도 드시는데 이것은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뼈 속에 있는 칼슘을
강제로 빼내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가공육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식품 첨가물 때문입니다. 짠! 음식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뼈 건강에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독극물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신장을 통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트륨이 몸 밖으로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뼈를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칼슘까지 물귀신처럼 끌어안고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칼슘 배설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짠 햄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뼈는 점점 더 약해지고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햄 몇 조각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되는데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과도한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콩팥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공육의 붉은색을 먹음직스럽게 유지하기 위해 넣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것도 무섭지만 이 첨가물들은 체내에 들어오면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관절염이라는 병 자체가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인데 아침부터 염증 폭탄을 몸에 쏟아부으니 무릎이 붓고 쑤시는 통증이 사라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햄이나 소시지에는 포화지방이 가득해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관절 주변의 미세혈관을 막아 영양 공급을 차단해버립니다. 영양분을 받지 못한 연골세포는 서서히 굶어 죽어가고 결국 뼈와 뼈가 부딪히는 끔찍한 고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냉장고에 햄이나 소시지가 있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이자 음식은 바로 모닝 믹스 커피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아침 식사하시고 입가심으로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드시는 거 정말 좋아하십니다. 심지어 밥맛이 없다고 아침 식사 대신 믹스커피 한 잔과 빵으로 때우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이 습관만큼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라도 말리고 싶습니다. 믹스커피는 관절과 뼈 건강을 망치는 악마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악마는 바로 설탕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절반 가까이가 설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탕은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악마는 카페인입니다. 적당한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지만 아침 공복이나 식사 직후에 마시는 고농도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뼈로 흡수되기도 전에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칼슘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믹스커피 한 잔이면 그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악마이자 가장 위험한 놈은 바로 프림 속에 들어있는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입니다. 인산염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뼈로 가야 할 칼슘을 인산염이 가로채서 대변으로 배설시켜 버리거나 심지어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부족해지면 뼈에 저장된 칼슘까지 녹여서 빼내가는 뼈 도둑 같은 존재입니다. 인산염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칼슘과 인의 균형이 깨지면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뼈를 녹여서라도 혈액 내 칼슘 농도를 맞추려고 합니다. 결국 믹스커피를 매일 마시는 습관은 내 뼈를 스스로 녹여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폐경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그룹은 골밀도 감소 속도가 훨씬 빨랐고 골절 위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관절염 환자분들이 비 오는 날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면 왠지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카페인이 주는 일시적인 진통 효과와 기분 탓일 뿐 실제로는 몸 안에서 뼈가 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끊기 힘들다면 설탕과 프림이 없는 블랙커피를 연하게 드시거나 우유를 조금 타서 드시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절염이 있거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60대 이상이라면
믹스커피는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끊으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인 빵과 시리얼, 그리고 가공육과 믹스커피를 아침에 드시는 것은 내 돈을 내고 내 몸을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이 없고 준비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선택했던 그 간편한 식사가 여러분의 무릎을 갉아먹고 평생 지팡이와 휠체어에 의존하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저 강민규는 여러분이 이제라도 이 무서운 사실을 깨닫고 당장 식습관을 바꾸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주는 진통제는 통증만 잠시 잊게 해줄 뿐 망가진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관절염은 절대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에 내성이 생기고 위장까지 망가져서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워서 나쁜 음식을 끊고 좋은 음식을 넣어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죽어가던 연골세포도 다시 살아나고 뻑뻑하던 관절에 윤활유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60세 이후 뼈 건강을 되살리고 염증을 싹 잡아주는 기적 같은 아침 식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검증한 관절염을 잡는 최고의 아침 식사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리해서 언제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 비법까지 전부 공개할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혹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셨는지요? 내가 그동안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서 자책감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릎이 아프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탓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뼈와 뼈 사이가 좁아졌으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왜 연골이 닳아 없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오래 써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단순히 많이 써서 다른 것이라면 평생 손을 쓰는 피아니스트나 다리를 쓰는 마라톤 선수들은 모두 60대에 휠체어를 타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만성염증이라는 조용한 살인자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빵이나 가공육 그리고 믹스커피 같은 음식들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이 음식들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염증 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이 있는데 평소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쁜 음식이 들어와서 혈액이 탁해지고 독소가 쌓이면 이 군대가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멀쩡한 내 관절과 연골세포를 적으로 착각해서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가면역 반응이라고도 하는데 관절염 통증이 밤마다 욱신거리고 붓기가 빠지지 않는 진짜 이유가 바로 내 몸속 면역세포들이 내 무릎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세포 재생 속도는 급격히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염증이 생겨도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되었지만 지금은 한번 불이 붙으면 좀처럼 꺼지지 않는 산불과도 같습니다. 이 산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당독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당독소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독소는 끈적끈적한 접착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과도한 당분이 단백질과 엉겨붙어서 만들어진 이 독소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콜라겐 조직에 달라붙습니다.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어야 할 연골이 당독소 때문에 딱딱한 플라스틱처럼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탄력을 잃은 연골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깨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걸을 때마다 모래 알갱이가 굴러가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 뻑뻑한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연골이 당독소에 절여져서 굳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액의 산성화입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과 설탕은 대표적인 산성식품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항상 약알칼리성을 유지해야 건강한데 이런 산성식품이 들어오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합니다. 혈액의 산도를 중화시키기 위해 뼛속에 저장된 최고의 알칼리 성분인 칼슘을 빼다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탈회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듯이 뼈에서 칼슘을 계속 빼내가니 뼈는 점점 푸석푸석해지고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칼슘제를 먹어도 식습관이 산성이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복잡한 생화학적 과정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진통제로 통증 신호를 차단하거나 주사로 일시적인 윤활유를 넣어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불이 났는데 불을 끄지는 않고 화재 경보기 소리만 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놀라운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뼈와 연골도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되고 염증이 사라지면 스스로 재생하려는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수술 날짜까지 잡았다가 식단을 바꾸고 나서 수술을 취소한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70대 노인이라도 뼈는 다시 단단해질 수 있고 말라비틀어진 연골에도 다시 물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체의 신비이자 과학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기적의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속에 퍼진 염증이라는 불을 끄는 강력한 소방수이자 딱딱하게 굳은 연골을 다시 말랑하게 되살리는 재생치료제입니다. 이 음식들은 비싼 보약도 아니고 구하기 힘든 약초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이 식재료들이 가진 성분과 효능을 제대로 알고 먹는다면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최고의 아침 식사 3가지를 메모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 음식들을 내일부터 당장 아침 밥상에 올리신다면 일주일 뒤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의 가벼움이 달라질 것이고 한 달 뒤에는 지긋지긋하던 통증에서 해방되어 다시 산을 오르는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죽어가는 관절을 살리는 첫 번째 기적의 음식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죽어가는 무릎 연골을 되살리는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많은 분이 달걀이 좋은 건 알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어 노른자를 빼고 드시거나 아예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에는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이 혈관 건강을 돕고 뇌세포를 활성화하여 치매까지 예방해 줍니다. 하지만 관절염 환자에게 달걀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라는 생명줄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이 체중을 버티려면 허벅지 근육이 단단하게 뼈를 잡아줘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매년 1%씩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연골로 전해져 관절이 더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달걀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가격 대비 최고의 보약입니다. 특히 달걀에는 뼈와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 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여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가해지는 통증을 줄여줍니다. 아침에 식빵 대신 삶은 달걀 2개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근육 소실을 막고 연골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를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자연이 준 관절염 치료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놀라운 성분 때문입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관절을 파괴하는 효소의 활동을 차단하고 염증 반응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내 무릎을 갉아먹는 나쁜 효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시금치보다 4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어 뼈 자체를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3번째 기적의 음식은 두부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관절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두부 반모에는 우유 한 컵보다 많은 칼슘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
빵과 우유 대신 두부를 들기름에 살짝 구워 드시면 고소한 맛은 물론이고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까지 더해져 염증을 잡는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아침 식탁에 올리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인천에 사시는 68 새 김순자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집 앞 슈퍼마켓조차 가기 힘들어 하셨던 분입니다. 걷을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밤이면 통증이 심해져 진통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이 다 닳았다며 인공관절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했지만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수술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아침 식단을 물어보니 20년 넘게 간편하다는 이유로 빵과 믹스커피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장 그 식단을 멈추게 하고 앞서 말씀드린 삶은 달걀과 브로콜리 그리고 두부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밥도 안 먹고 풀만 먹고 어떻게 사냐며 화를 내셨지만 딱 이 주일만 저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단을 바꾼 지 정확히 3주 뒤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지 않고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무릎에 불이 난 것 같은 통증이 사라졌어요.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어서 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퉁퉁 부어있던 관절낭의 붓기도 싹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삶은 달걀과 브로콜리를 드시며 주말마다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내 몸을 구성하는 재료인 음식만 바꿔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이 아픈 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그동안 먹어온 잘못된 음식 탓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아침 식탁을 바꾸시면 여러분의 무릎도 김순자님처럼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당장 병원 약을 다 끊어야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약의 효과를 100% 아니 200%까지 끌어올려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관절염 약이나 주사는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좋은 음식은 불에 타서 무너진 집을 다시 튼튼하게 짓는 목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목수만 부른다고 해결되지 않고 집이 다 무너졌는데 소방수만 계속 부른다고 해서 집이 저절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몸은 기적 같은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병원 치료를 성실히 받으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아침 식단을 꾸준히 병행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무릎의 통증이 줄어들고 퉁퉁 부었던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평소에 콩 알레르기가 있거나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인해 단백질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달걀이나 두부의 양을 조절하셔야 하며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본인에게 맞는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이 진짜 약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의 뼈 세포가 낡은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로 완전히 바뀌는 데는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 20년 동안 망가진 몸이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며칠 먹어보고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100일 뒤에 내 관절을 만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나를 위해 정성스러운 보약을 선물한다고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이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건강한 두 다리로 좋아하는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는 행복한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내 다리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아침 식사.
세 가지는 바로 설탕 범벅인 빵과 시리얼, 그리고 염증 폭탄인 가공육, 마지막으로 뼈를 녹이는 믹스커피였습니다. 이 음식들은 달콤한 맛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한 통증과 수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 죽어가는 연골에 생명을 불어넣는 최고의 아침 식사. 세 가지는 삶은 달걀과 브로콜리, 그리고 두부였습니다. 이 음식들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천연관절 치료제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를 정리하고 식탁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 10년 뒤 여러분이 지팡이 없이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서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더 많은 건강 비법과 숨겨진 진실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주변에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수술을 막고 평생 걷는 기쁨을 되찾아주는 생명의 은인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 아파서 외출도 못하고 우울해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영상은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나쁜 음식을 끊고 건강한 아침을 먹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저 강민규가 직접 읽어보고 응원의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다짐을 보며 서로 격려하고 함께 실천한다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평생의 건강 습관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건강 정보와 저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신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 강민규는 여러분이 병원과 약에 의존하지 않고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진실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통증 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